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4장, 그죠? 4장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 책에 답이 있는 것도 있고 답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답을 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풀이 과정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답이 없는 것은 여기에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런데 답이 없는 경우도 너무나 좀 그 복잡한 문제들은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매스를 하고 있는데 NMR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은 NMR 자체를 여러분들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가서 하더라도 지금은 매스 범위 안에서 있는, 그다음에 매스하고 IR 범위 안에서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들 책에 연습 문제 2번이 되겠죠. 2번에 이리 보면은 여기에서 뭘 줬는가 하면은 화합물 이름을 줍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피크가 55가 된다. 그죠? 55가 된다는 게 나와 있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피크들에 대한, 요와 같은 피크들에 대한 프레그먼테이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프레그먼트는 이렇게 보면은 이와 같은 구조가 되면은 탄소가 하나가 더 많은 거네. 그죠? 탄소가 여기가 하나가 더 많아진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어쨌든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어느 것이 떨어져 나갔을 때에 지금 69, 그죠? 69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것이 떨어져 나갔을 때에 요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요게 끊어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은 요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55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메실 그룹이 하나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게 되겠고, 자, 여기서는 요거는 조금 잘못 그려졌으니까 요렇게 해주고, 그럼 55, 그 다음에 여기에 15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5는 여기에서 뭐가 되나, 여기에서 메실 그룹이 하나 떨어져 나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55가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묻는 것은 요 55 피크에 대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좀 탄소 한 개씩 더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빼고 요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준다면은 메실 그룹이 떨어져 나가서, 그럼 55에다가 그 다음 여기에서 보면 15가 있죠. 요 메실 그룹이 떨어져 나간 요것이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것이 요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랬을 때에 55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여기에서 똑같은 분자 이온 피크가 126입니다. 여기서 126. 그런데 화합물의 구조는 달라. 하나는 프로필 사이클로헥센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1, 2, 4 트라이메탈 사이클로헥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스펙트럼을 봐가지고 요 화합물인지를 구분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우선 여기에서 본다면은 첫 번째로 여기가 이렇게 잘려진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83 되나요? 83. 그 다음에 요와 같은 이게 되는 것이,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이것은 레디칼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43. 그럼 여기서 뭐냐? 83. 이 화합물은 43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화합물에서는 1, 2, 4 트라이메탈 사이클로헥센에 있어서는 가장 잘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든지 요 부분이든지 떨어져 나가죠. 이것이 떨어져 나가면 111이죠. 111. 그 다음에 요게 떨어져 나오면 15 되죠. 물론 여기에서도 이것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 15는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본다면은 여기서 43은 떨어져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럼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83이 있는지 43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은 11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15가 이렇게 된다면은 똑같은 분자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구조상으로 틀리기 때문에 이 화합물하고 이 화합물이 서로 다르게 프래그멘테이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프로필 그룹을 잃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메실 그룹을 잃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가능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는 피크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이클로 헥세인의 프로필이 있는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는 피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는 뭐가 되나요? 밑에 1, 2, 4, 3 트라이메슬 사이클로헥세인에 있어서는 뭐가 되나? 이거는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는 111이 나오죠. 여기서는 83이 나오죠. 여기서는 이렇게 피크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나? 이 피크하고 이 피크하고 같나요? 틀리나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 화합물에 대한 스펙트럼이고 이것은 밑에 여기에 해당되는 스펙트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여기에서 요 두 가지가 138, 138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알릴케타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뭐 여기에서 꼭 하지 않더라도 여기를 정확하게 가운데를 잘라주면은 뭐가 되나요? 이렇게 자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69짜리가 나오게 되겠죠. 69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반대로 되더라도 69가 나오는 거죠. 내는 똑같으니까 이게 플러스 레디칼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가장 복잡한 쪽에 있는 것이 잘 끊어지게 되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양이온이 123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온다면은 뭐가 되나? 15가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되나? 69에 있는지 123에 있는지를 보면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분자량이 100일 경우에 이것은 지금 아주 비슷하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어디에 차이가 있나요? 메실 그룹이 카르보닐 다음 탄소에 있느냐, 카르보닐 다음에 있느냐 하는 경우죠. 그렇지만은 둘 다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카르보닐 그룹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가 넘어가지면 요렇게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되죠. 이것도 뭐가 되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되죠. 그럼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은 이것도 가능하고 뭐가 가능하나요? 맥라프티 리어레인지먼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맥라프티 리어레인지먼트가 가능한 시츄에이션이라. 그런데 맥라프티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72짜리가 나오고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58짜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게 반대로 되면 28짜리가 나오고 41짜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58짜리, 41짜리가 나오면은 이 화합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2짜리, 그 다음에 28짜리가 나오면은 이 화합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이게 두 가지 화합물 중에서는 쉽게 구분을 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118을 가지고 있는 분자에 있어서 알코올, 아주 이것도 유사하죠. 그런데 이 화합물이냐를 구분을 하시오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되면은 43이 나오게 될 것이고, 아니면은 반대쪽으로 이게 레디칼 플러스가 되면은 4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끊어지게 된다면은 59, 29가 되죠. 그럼 뭐가 되나요? 이 화합물이라면 반드시 43하고 45에 나와야 돼. 이 화합물이라면 반드시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59, 29가 나와줘야 되겠죠.
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118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118이. 우리가 지금 사장에서 한 대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알코올이 있는 파트는 쉽게 물이 빠져나가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M 피크를, M 플러스 피크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M 플러스가 안 나올 수도 있게 되죠. 뭐 그러면 그 피크를 보고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정확하게 요 피크들은 안 나오면은 이 화합물은 아닌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화합물을 구분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35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7이 나오는데 뭐가 되면서 메실 그룹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에실 그룹이 이게 알파 클리베이지에 의해 가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121하고 그 다음에 123이 생기는데 어느 것이냐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요와 같은 1, 2, 3, 4, 5 이게 브로모펜테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분자량이 150이 나오고 152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도 150이 나오고 152가 나와. 자, 뭐가 되나요? BR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동위원소가 거의 1대1 비율로 있고 하나는 M, 하나는 M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는 79, 하나는 8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분자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잘려준다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는 93 아니면 95 두 개가 나오고 1대1 비율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플러스가 아니라 이쪽이 플러스가 된다면 57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57에 나오고 그 다음에 93, 95가 1대1로 나오는지를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구조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분자 이온이 나게 되겠죠. 두 개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요 위치가 바뀌게 되면은 30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뭘 했나요? 20 메실 그룹이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고 했나요? 메실 그룹이 떨어져 나간다고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메실 그룹이 여기에서 하나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가 끊어지는 셈이 되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136, 138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메실 그룹이 하나 떨어질 때는 136, 138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메실 그룹이 떨어지는 것이나 여기서 메실 그룹이 떨어지는 것이나 분자량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136, 138 나오고 이것도 같이 나오고 이것도 같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은 이와 같은 피크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은 이 두 가지 화합물은 정확하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분석이 되겠죠. 그리고 어느 화합물이다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두 가지 116짜리를 분자량이 116짜리를 두 개를 해주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거하고 비슷한 게 되는데 맥라프티 리어레인지먼트를 할 수 있는가를 먼저 보면 되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되면은 수소하고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요 화합물인 경우에 맥라프티 리어레인지먼트를 해주게 되면 43, 그 다음에 73에서 나오게 되죠. 73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디가 끊어지는가 하면은 여기가 요 부분이 끊어지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맥라프티 리어레인지먼트를 해주게 되면은 29, 그 다음에 87. 여기서는 또 어디가 끊어지나요? 지금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여기가 끊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가 끊어지는 상황이 돼. 그러면은 요 카르보닐 탄소의 다음 탄소에서 잘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도 카르보닐 다음 탄소에서 끊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끊어지게 되는 것은 쉽게 끊어지게 되지만은 나오는 프래그먼트는 43짜리하고 73짜리가 나오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29하고 87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프래그먼트만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 화합물인지 아니면은 이 화합물인지를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아마이드 계통의 화합물인데 여기서 우리가 101, 101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여기서 뭐가 되나요? 116이라든지 짝수가 나오다가 여기에서 홀수가 나오는 것은 뭐가 되나? n이 있다는, n이 한 개 아니면 홀수가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101이 되는 반면에 이번에는 지금 탄소 구성으로 본다면은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메실 그룹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여기에 메실 그룹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분자량은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카르보닐이 있는 쪽이 끊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72짜리가 얻어지고 반대로 해주게 되면은 29짜리가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카르보닐 다음이 끊어지게 되면은 이번에는 여기에서 58짜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3짜리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쪽이 끊어지게 되면은 여기가 73짜리 그 다음에 28짜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되나요? 우리가 분자량은 101 아마이드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화합물하고 이 화합물은 뭐가 다르나? 실제적으로 다른 화합물이고 뭐라나? 매스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도 명확하게 프래그멘테이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르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73짜리가 있고 여기도 73짜리 똑같아.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두 가지가 이와 같은 세컨더리 아민이냐 프라이머리 아민이냐 했을 때에 이와 같은 클리베이지를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디가 클리베이지가 되나 여기에서 여기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끊어졌을 때 여기에서 프래그먼트로 나오는 것은 30짜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거 끊어지게 되면은 43짜리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44짜리가 나오고 29짜리가 아주 비슷하죠. 그죠? 왜냐면은 30이 나오면 29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프래그멘테이션에 의해서 이것은 30하고 43짜리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이것은 44하고 그 다음에 29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화합물은 서로 다른 화합물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것이 프라이머리 아민인지 그 다음에 세컨더리 아민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 3번에서 I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와 같이 134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와 같은 134에 해당했을 때에 여기를 요게 카르보닐이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그래야죠. 그래서 카르보닐이 여기서 카르보닐 쪽을 잘라주게 된다면은 이것은 105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29가 되겠죠. 이번에도 똑같이 카르보닐에 있는 이쪽을 잘라주게 되면 이것은 119가 되고 1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번에는 여기를 잘라주게 되면 여기는 뭐가 되나요? 77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남아있는 부분은 57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이번에는 91이 되는 것이고 다른 쪽은 43이 되는 것. 그럼 뭐가 되나? 105에 29에 77에 57이 딱 나오면 뭐가 되나요? 4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푸른 부분하고 똑같죠? 이 화합물 105, 그 다음에 77, 57, 29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화합물인 경우에서는 134, 119, 그 다음에 91, 43, 15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어느 화합물인지 구분이 가능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3번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134. 지금 요 앞에도 지금 134인데 이것도 그렇죠. 그런데 134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화합물이 어디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되면은 이게 120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15가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에서 아이소프로필 그룹이 여기가 안정하게 잘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91, 그 다음에 43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이 탄소가 어느 순서로 돼 가지고 있는지를 이 두 가지 화합물을 가지고 비교를 해 본다면은 정확하게 피크를 가지고 120에 15냐 91에 43이냐를 보게 되면은 어느 화합물인지 구분이 가능해 주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스펙트럼의 매스 스펙트럼에 있어서 어떤 프래그멘테이션 패턴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뭐 두 가지 화합물의 특징이라든지 서로 다른 화합물에서도 어느 화합물인지 구조를 밝혀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피크들이 얻어지는데 어떤 피크들이 얻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을 사용을 했는데 뭐가 98에 베이스 피크가 얻어졌다. 그럼 베이스 피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죠. 베이스 피크는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끊어진 상태가 되겠죠. 여기가 어떤 식으로 끊어지느냐 하면은 이것은 알파 클리베이지라고 해주게 되죠. 여기에서 전자를 뭐가 되나요? 전자를 여기서 하나를 밀어 넣어주고 요 두 개인데서 하나 밀어 넣어주고 하나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디가 끊어지나요?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는 이중결합이 되죠. 여기는 이중결합이 되죠. 이렇게 오고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중결합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98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알파 클리비지에 의해서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98이 나온다는 것이고 물은 것이 뭐가 되나요? 이 피크를 찍었을 때에 98이 나왔는데 어디가 잘리느냐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을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95가 나왔다는 이야기야. 95에 베이스 피크가 나온다는 것인데 베이스 피크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가장 잘 잘라진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도 이 부분이 끊어지는 게 되겠죠. 카르보닐의 에스테르, 에스테르에서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전자를 여기에서 하나를 밀어주고 여기에서 하나를 밀어 넣어주고 요거는 하나가 끊어지게 되죠. 그럼 뭐가 되나요? 여기는 레디칼이 되죠. 여기서는 양이온이 되죠. 그럼 뭐가 되나요? 여기서 95짜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화합물을 찍었을 때 가장 크게 나오는 95짜리는 이런 구조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설파이드 같은 경우에 103이 나오고 61이 나오는데 61은 뭐고 103은 어떻게 해서 끊어졌느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알파 클리베이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끊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여기서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되면은 103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3이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지금 전자 이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중결합에서 전자를 밀어주고 여기 있는 전자를 밀어주고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61이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합물에서는 뭐가 되나요? 60이라고 103이 잘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화합물에서는 어느 부분이 끊어지면은 95가 되고 어느 부분이 끊어지면은 43이 되느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은 여기 돼가지고 있고 이게 이와 같은 양이온이 됐을 때에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어디가 끊어지나요? 여기가 끊어지게 되죠. 그러면 요 레디칼에 요게 있는데 요게 43이 되는 거죠. 요게 반대로 되면은 뭐가 되나? 요것이 95.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합물에서는 프래그먼트 이온이 95짜리하고 그 다음에 43이 잘 나오고 특별하게 어느 게 잘 나온다? 이게 잘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베이스 피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복잡한 화합물에서 이와 같은 화합물에서 58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이죠. 58이 나오는 거. 그럼 58이 나오는 것은 역시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알파 클리베이지가 잘 일어나주게 되죠. 그럼 알파 클리베이지가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주게 되면 여기에 메슬 그룹 하나 있죠. 여기에 메슬 그룹이 있죠.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서 뭐가 되나? 여기 이중결합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타날 때는 58로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니까 여기에 요 피크가 요 화합물에 있어서의 매스 스펙트럼에 있어서의 베이스 피크가 58로 나오는 이유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에서 베이스 피크가 뭐가 되는가? 120에 나오는데 어디가 잘려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베이스 피크가 되느냐? 뭐 이것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알파 클리베이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잘려지게 되면은 이것이 12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100에 그 다음에 91에 72에 44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가 돼야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거죠. 자, 뭐 이건 알파 클리베이지가 되는 거죠. 알파 클리베이지가 되면 이게 100이에요. 100. 왜냐하면은 여기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이게 100이 되는 경우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요런 상태에서 여기가 레디칼이 돼 가지고 전자를 이동시켜 주게 되면은 자, 여기가 하나 이동이 됐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이동이 되고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요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죠. 아니면 요와 같은 구조가 되면은 다시 요와 같은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 91짜리가 나왔죠. 아까 그럼 100 나왔고 그 다음에 91짜리가 나왔죠. 그 다음에 100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다시 어디가 끊어지는가 하면 여기가 끊어지는 거죠.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72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72가 나온 것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44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에 이와 같은 화합물을 가지고 보면은 피크가 뭐가 되나요? 100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91에서 나오고 72에서 나오고 44에서 100에서 91에서 72에서 그 다음 44에서 피크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100이 끊어지는 것이 여기가 베이스 피크라는 이야기는 여기가 가장 잘 끊어진다는 이 화합물 중에서 여기가 잘 끊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 책에서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에서는 보면은 3메틸 그 다음에 3헵타놀의 구조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때의 몰 질량은 130이 분자량은 130이 됩니다. 그때의 피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피크들이 뭐냐는 거죠. 이 피크들이 뭐냐는 거죠. 그죠? 130이니까 지금 130이니까 뭐가 되나요? 이것이 여기가 M 플러스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지금 130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요? 130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은 뭐가 나요? 여기서 M 플러스 피크는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요 알코올이니까 물이 빠져나간 피크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여기에서 물이 빠져나가 주게 되면은 뭐였나요? 아까 112가 나오죠. 112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요 그룹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끊어져 나가 주게 되면은 요와 같이 여기 끊어져 나갔죠. 그럼 101이 확인이 가능하죠. 101이 확인이 가능하고,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끊어진다.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73짜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뭘 할 수 있나요? 이번에는 여기가 끊어져 나간다. 그럼 뭐가 되나요? 115가 가능한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이 피크에서 130짜리가 있어야 되겠죠?
130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112짜리는 잘 나오지만은 뭐가 되나요? 130짜리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130짜리가 안 나오더라도 112는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되나? 73짜리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101짜리 나와야 되고, 115짜리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요 피크들을 각각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화합물, 즉 다이사이클로헥실아민을 분자량이 뭐냐면은 181인데 이게 이넌 스펙트럼을 얻었어.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는 181, 여기도 보게 되면 이것은 181은 뭐가 되나요? 몰 피크가 나와 있네요. 그죠? 이거는 그다음 요 피크는 뭐냐 하는 거죠. 요 피크는 뭐냐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181짜리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알파 클리베이지를 해주게 되면 여기가 끊어지는 게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구조가 있는 반면에 여기서 다시 전자를 밀어주고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끊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뭐냐면은 138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서 이번에는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이렇게 밀어넣어주게 되면은 어디가 끊어지는가 하면 여기가 끊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56짜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181은 결과적으로 여기가 138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51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50 얼마가 되나요? 56이 되는 거죠. 56, 여기가 56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피크가, 이 화합물 피크가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40을 가지고 있는 분자 이온을 가지고 있는 피크가 어떻게 될까? 3,3,5 다이메틸 사이클로헥세논이 되겠죠. 이 피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140 되니까 여기에 140이 지금 몰 피크는 나와 있는 것이 가능하죠. 그럼 125는 뭐냐 하는 것이죠. 125는 뭐냐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우선 여기에서 요 카르보닐 다음에 클리베이지가 일어나 주게 되면은 요와 같은 상태로 가능해 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요 레디칼에서 여기가 레디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끊어지면 되지. 이렇게 끊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112짜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끊어지게 되면은 56짜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에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레디칼이 이쪽으로 밀어주고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많아요? 83짜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69,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112, 그 다음에 83, 그 다음에 69, 그 다음에 56 피크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피크들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이것은 지금 다이알킬 포탈레이트 에스테르라고 하는 화합물인데, 결과적으로는 플라스틱을 만들 때에 가소제 역할을 잘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형이 잘 되도록 해주고 플라스틱이 잘 만들어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요놈이 이렇게 보면은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요런 구조를 본다면은 우리가 많이 했죠. 뭐가 되나요? 매그네틱 리어레인지먼트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 전자를 하나 잃고 해주게 되면은 요와 같은 상황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에탄을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빠져나가 주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요 그룹이 에톡시 그룹이 떨어져 나가면서 고리가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149짜리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다이알킬이죠. 여기서는 다이에슬이 되겠죠. 다이에슬 포털레이트 에스테르 화합물은 정확하게 어디가 요 부분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 요것이 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 그때의 매스퍼 차지는 149. 그래서 이 화합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를 보면 되나요? 이게 149가 나오면은 이와 같은 알킬 그룹이 어떤 것이 돼가지고 있든지 간에 포탈레이트 화합물이고, 포탈레이트 에스테르 화합물이고,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그 8번째로 이리 보면은 문제를 본다면은 두 가지가 가능해 주게 됩니다. 하나는 137짜리가 있고, 하나는 147짜리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것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것이 H 대신에 듀테륨으로 치환된 H가 D 형태로 듀테륨으로 치환됐을 때에 프래그멘테이션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본다면은 자리 옮김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120에서 이 피크들이 베이스 피크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메인 피크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듀테륨으로 치환이 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요 위치가 여기는 H, 여기는 H, 여기는 듀테륨으로 치환이 되겠죠. 그럼 뭐가 되나요? 이게 요것보다는 1이 더 많죠. 그럼 뭐가 되나? 이것은 120에서 나오는 반면에 듀테륨으로 치환된 것은 122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되나? 여기서는 120인 반면에 여기서는 122에서 우리가 피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로 이와 같은 에스테르 화합물에 이게 메슬 그룹이 올스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은 메타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해 주느냐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에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자리 옮김을 잘 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자리 옮김을 하면은 뭐가 되나요?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118짜리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뭘 하나요? 이것은 이와 같은 자리 옮김 반응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나오나요? 이와 같은 118에서 피크가 나오지 않죠. 그럼 118에 있는 피크를 봐가지고 이 화합물이 맞다.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화합물을 찍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지금 119는 또 우연하게 지금 이게 일치가 되죠. 119는 그런데 요거는 118이라 그죠? 118이 여기서 나오고 요것은 여기는 피크가 119하고 118이 나오는 바 여기는 119밖에 안 나오죠. 안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91은 같이 나올 수가 있죠. 여기서 잘리든지 해주게 되면 요것은 같은 위치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가장 특징적인 피크는 요 피크가 있느냐 아니면은 118 피크가 있느냐를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정확하게 요 화합물에서만 뭐가 되나 118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게 올소 위치냐 아니면은 메타 위치냐에 따라서 올소 위치인지 메타 위치 화합물인지를 스펙트럼을 보면은 확인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스펙트럼이 있을 경우에 그죠?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스펙트럼인 경우에 위치가 정확하게 다른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매스 스펙트럼을 우리가 하는 그 특별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우리가 만드는 화합물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있으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죠.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처럼 이게 메타 비치냐 올스 비치냐에 따라서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분자식이 같더라도 프래그멘테이션을 보게 되면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뭐가 되나요? 우리가 만든 화합물이, 우리가 가지고 온 화합물이 정확한 화합물인지 아닌지를 뭘 가지고? 매스 스펙트럼을 가지고 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매스 스펙트럼은 간단한 뭐가 되나요? 유기분자를 확인하는데도 가능하지만은 지금은 뭐가 되나요? 매스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테인이라든지 아주 복잡한 화합물의 구조도 결과적으로는 매스 스펙트럼을 가지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처음의 시작은 유기화합물의 구조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몸속에 있는 바이오 몰레큘 자체가 유기화합물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아주 간단한 화합물에서부터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화합물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확인하는데, 분석하는데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질량 분석기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이 책에서도,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요? 매스 스펙트럼을 보고서도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매스 스펙트럼을 마치고, 이 다음에 이제 갈 것은 뭐냐면은 핵자기 공명이라고 하는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도 자기 공명실, 자기 공명 이미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데서도 그런 것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유기화합물에서는 결과적으로 유기화합물의 구조는 모두가 다 뭘 가지고 있나요? 모든 화합물들의 대부분은 탄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의 종류, 탄소의 종류 이런 걸 봐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전체적인 화합물의 골격을 알 수 있는데 NMR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전체적인 분자량과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디에 잘 끼어질 수 있느냐, 프래그먼트를 알 수 있는 것이 질량 분석이라면은 NMR은 전체적인 골격 구조, 탄소의 골격 구조라든지 수소 골격 구조를 알 수 있는 것들이 그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 IR 데이터, 그 다음에 매스 데이터, NMR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뭐가 되나요?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의 구조를 아주 쉽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우리 눈에는 정확하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은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만든 화합물의 구조,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의 구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